반갑습니다. 오늘 5월 23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키도키님, 옥구현아님, 정배열, 우상향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박홀로드님, 여호와 이래님, 포도엄마님, 호이님, 황금딸기님, 리치시스터님, 부자엄마 가림님, 산딸기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볼게요. 형준님, 류동진님, 패밀리피싱님, 원태호님, 데이제비제이님, 정년퇴직 1년 전님, 네, 1년 전이에요? 일면 해피님, 네, 경리님, 각지풀님, 긍정왕님, 두려움없는 자연님, 얼음골님, 패닝님, 이희수님, 배제트님, 긍정의 힘님, 김현근님, 여노을님, 김진기님, 찌리구리님, 오노노님,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이경춘님, 양영숙님, 진숙자님, 파송송, 양봉탕님, 찬찬찬이님, 김수희님, 박혜성님, 미소돔님, 어서오세요. 바다님도 어서오시고요. 안동부자님, 라푼젤님, 오이천사님, 데이지님, 끝내주는 인생님, 로이스님, 네, 어서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양복업자 팜스톡님, 신현옥님, 나이스데빌님, 여름나무님 어서오세요. 여행은 잘하고 계세요? 네. 골드만님 어서오세요. 이영란님, 도채원님, 백호님. 네, 이 백호님이 그 백호님이 아니셔야겠지?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빨강망토님, 해피정님, 지금은님, 은밀하게 수익중님, 도채원님도 어서오세요. 네.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군희님, 우W님, 행복한공간님, MG님, 김명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빛나는 정여사님, 착한 악마님도 어서오세요. 네, 파랑새님도 반갑습니다. 네, 밍크님도 어서오세요. 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합시다. 오늘은 나디아님도 어서오세요. 네,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목표치에 왔어요. 네. 이쯤 되면 사실 이제 좀 지려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어제 지린 게 감동이 더 크죠. 어제 현대차 9% 올라온 게 지려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도 축축해요. 그치? 네. 이 전차 군단의 파워가 확실히 계속 살아있어요. 추세가 지속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침을 발라놨다든지, 뭐 조금 갖고 있다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주라는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걔들을 꽉 붙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믿음과 신뢰의 아이콘을 통해서 매수를 또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냥 누구나 계좌가 수익이 납니다. 그죠? 어제는 계좌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시잖아요. 네. 미국에는 뭐가 있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죠. 네. 빠뜨리 아저씨한테는 빠뜨리 아저씨의 종목이 있지만 우리 성투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ST7이라고. 아시죠? ST7. 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성투칠성? 네. 네, 성투칠성이랍니다. 참나. 그래요. 이 성투칠성. 이 사이다 맛도 좀 나잖아. 네. 이 ST7이, 네, 우리의 주력, 네,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로 갔었던 얘기죠. 성투칠성. 네. 속이 빵 뚫리지 않아요? 네. 속이 빵 뚫리는 이 고구마가 아니야. 일단은 잘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유지를 좀 해주게 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종목군들만 잘 보유하시면 돼요. 잘 보유하시면 되고 끝날 때는 다 매도를 칠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저 2차 전지나 그런 것처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팔고 계속 놔두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네, 보시면 흐름이 바뀔 때 매도를 다 해드릴 거니까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네, 뭐 이미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 넘겨서 넘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은 이제 100%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100%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100% 넘어갔을 때 뭐 원금 회수해 가지고 내 걸로 투자 뭐 재투자하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는 게 아직은 뭐 조정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일단은 늦게 오시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일찌감치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아직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또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네,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접근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하이닉스나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올라오다 좀 말았죠? 네, 삼성전자를 계속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을 잡아 놓으려는 움직임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도 좀 빠지고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경계심은 가지고 있죠. 근데 아마 오늘 미국장이 떠서 시작할 거예요. 네. 떠서 시작할 텐데 어떻게 떠서 시작할 거냐? 엔비디아가 일단은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000 넘어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0가 넘어서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보다도 액면 분할 10대 1이라는 것도 나왔죠. 그다음에 실적도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1분기도 좋게 나왔지만 계속 아슬아슬하게 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뭐 나오긴 할 텐데 이 부분이 음 일단은 뭐 2 분기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인지 3 분기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전망은 2 분기고 3 분기고 4 분기고 내년도까지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그 저전력용 D램, 저전력 D램, 이거 뭐 LPDDR이라고 그러나 뭐 저전력 D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전력 소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만 사용하던 D램을 이제는 이쪽 AI 쪽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쪽 수요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D램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HBM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사실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계속 걱정하시던 그 옛날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네. "이제는 사야 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 누굽니까? 네. 전차군단 이야기한 사람 누구야? 아무도 안 사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 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에서 아직 시가총액이 지금 460조예요. 삼성전자가. 460조인데 이 460조짜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현재보다도 적어도 50% 이상 다 올라가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됐든 삼성전자 우선주 네, 우선주가 됐든 반도체 쪽은 3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됐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저는 아직은 매도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고 100%에서 팔아먹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네. 그리고 뭐 하셔도 됩니다. 뭐 공짜 종목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가져가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저는 아직 주식 팔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충분히 팔아먹을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을 기회를 충분히 주니깐요. 그 시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뭐 200,000 원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사실 인제 목표 주가가 200,000 원이었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근데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목표 주가 오지도 않았어요. 한 120,000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죠. 그래서 하이닉스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목표 주가 다 제시해 드렸잖아요. 1월 1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한 거 다 들어보세요. 매수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일어났지만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 뭐 이럴 때부터 열심히 우리가 그전부터 네 열심히 사 드린 거잖아요. 17만 원, 18만 원, 뭐 19만 원대.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솔직히 실적 가지고만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 100조 원 넘어야 돼요. 한 150조 까지는 가져야 되잖아요. 150조 좀 무리된다 그러면 한 120조 정도는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5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안 올랐어요. 통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안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정 주가대를 지금 일단 34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는 보고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옆으로 좀 누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 소식 때문에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어제 마감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0. 몇 %였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가 그동안 엔비디아 때문에 막 올라간 건 없어서. 근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뭔가 보여줄 만한 부분 좀 생기겠죠. 그리고 주가 상황이요. 지금 얘네들이 좀 가둬두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막 튀어 올라가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2,800포인트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만 되는데 저는 이제 전차 군단의 동반 상승이 좀 일어나게 된다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현대차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외국인들 차익 매도가 오늘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만 딱 놓고 보더라도요. 어제 많이 안 팔았단 말이죠. 오늘 보시면 이게 9% 올라왔는데 1.99, 그냥 2% 내렸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조정이에요. 왜냐면 부담되거든요. 여기서 또 올라간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조정을 깊게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괜찮아. 위쪽 고점대에서 26만 원까지, 25만 5천 원, 26만 원까지 이제 이 지루했었던 박스권 상단을 벗어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매도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 매도를 해야 될 때 파는 거지. 뭐 어느 포인트에 도착할 때 팔아야 되겠다. 뭐 이 삼성 하이닉스 20만 원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목표 주가를 정하는 이유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지켜보기 위함이고요. 상황은 항상 바뀔 수가 있잖아. 우리가 계획 같은 걸 볼 때도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네. 7시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아직 안 돼서 7시 반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또는 6시 반에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러한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안 될 것인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얘네들을 전차 군단을 뭐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계좌가요.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계좌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계좌 신고가 나와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죠. 오늘 주가가 조금 네, 애매했고 계좌가 조금 애매했다 하더라도 많이 밀려봤자 0.1, 0.2 정도죠. 네, 마이너스 나왔으면 오늘 계좌는 보합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어제의 사상 최고가, 어제 그 평가액, 여러분들 평가액 기준으로 주식 인생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주식 인생의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가 어떠고 저쩌고 이거 하면 필요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뭐가 중요합니까? 종목이 100% 가는 게 중요해요? 200% 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잘 굴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꾸 그 핵심을 놓치시는데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 70% 종목이 있어.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계좌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 그래서 계좌도 마이너스야. 지랄 같아.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 하지만 계좌는 플러스야. 아주 좋아. 신고가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서 계좌가 마이너스 나고 있어.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했을 때 플러스 나는 종목이 커버리지를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커버를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커버를 해주는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년 반입니다. 1년 반. 거의 2년 다 돼가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올 때마다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드렸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현대차고 뭐 기아차고 뭐 이런 것들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드렸어요. 우선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많이 했잖아요. 지금 기억나지도 않아. 언제부터 매수하기 시작했는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게 2022년 말부터 나온 거니까. 그 얘기가 이 시장이 저점을 잡았던 이 시점부터 나왔던 얘기니깐요. 그 당시 특강, 그 당시 유튜브 방송, 뭐 문자 메시지 등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Y가 된 거예요. 왜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왜 이게 없을까? 나를 늦게 만났거나, 그죠? 비중이 작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중 60%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계좌에서 60%가 가지고 있다. 그거 너는 얘네들이 올라갈 때마다 아주 신이 나요.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 현대차에 비중 많이 실으신 분들, 반도체에 비중 많이 실으신 분들, 요즘에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핵심은 이거예요. 마이너스가 많든 적든 이건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을 얼마만큼 잘 가지고 있느냐. 또 이런 분들 있었어요. 하이닉스 올라갈 때 중간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지. 네? 열심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단타 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중간에 올라갈 때 팔아먹고 올라갈 때 팔아먹고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죠. 삼성전자도 올라갈 때 팔아먹고 올라갈 때 팔아먹고. 근데 올라갈 때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놔뒀다가 내려올 때마다 사주는 것이 바로 이 하이닉스의 매매 전략이란 말이죠. 삼성전자 매매 전략이라고. 내려올 때마다 사주는 거.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내려올 때마다 사라. 샀다 팔았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매수를 할 때가 되면 돈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여기 상승해서 내가 매도를 쳤죠. 그래갖고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게 조정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돈 이미 다 홀랑 어디다 까먹지. 왜냐면 이 대형주들은 조정 나오는 게 거의 한 달씩 조정받아요. 한 달 몇 주씩 조정받아요. 이 기간 동안 돈이 남아있을 확률은 0%죠. 네.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솔직히. 그러면 기회를 놓친다고 매수를 못해.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요, 중간에 팔아먹지 마세요. 팔아먹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그냥 더 사시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단 한 주라도 더 많이 사시라고. 단 한 주라도 더 사시라고요. 왜냐면 배당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 단 한 주라도 더 보탬이 되어 있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 거 아닙니까? 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아쉬워하지도 마. 매매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도 마. 내가 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하려다가 놓쳤어. 그리고 확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못 사버렸어. 아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거는 스스로 선택한 매매 기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샀다 팔았다를 해서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는 분들은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고. 안 되시는 분들. 잘 돼요, 이거? 잘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 해보세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샀다 팔았다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해보시라고요. 잘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안 되잖아, 근데.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주도주만 꽉 잡고 가면 됩니다. 주도주만 꽉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은 그냥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ST7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요 종목들은요. 네?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 코스피예요. 다 대형주라고.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변동성이 작죠. 상승이 어제 현대차 9% 올라온 거는 좀 미친 거지만 대체적으로 어때요? 3에서 4%만 올라가도 미쳐버리잖아요. 와, 급등했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3-4%는 중소형주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강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 2개 하면 3% 오르면 6% 효과지. 3배 하면 9% 효과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내가 50% 수익이 났다. 근데 비중이 다른 일반 것보다 한 3배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0%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의 비중이 내가 많다 이거예요. 저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의 비중 많다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네. 비중이 많아요.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 합치면은 어, 몇 프로 될까요? 둘이 합치면 한 20%쯤 되려나? 그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9% 올랐어. 어제 현대차가. 그러면 내가 평균의 어떤 종목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다 그러면요. 27% 상한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현대차를 상한가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효과를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물리는 것도 아니지. 안전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서 그냥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단가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내가 여기서 바닥에서 충분히 담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사면은요. 평단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꽉 붙들고 더 사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더 할 것도 없어. 그냥 매수 타이밍만 보면 돼. 올라갈 때 신경 쓰지 말고 있다가 내려오면은 더 사는 타이밍만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 현대차도 내가 조정 감안해서 보유하자고 그랬죠. 여기. 자, 조정이 들어올 텐데 여기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기억도 나시겠지? 나셔야 되는데. 네. 안 날 수도 있겠나? 자, 여기쯤 올라왔을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완전히 뭐 그냥 또 난리 났었죠. 이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지. 단기 조정 들어올 건데 조정 들어오는 거 감안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유하라. 조정 감안해서 보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자 내용을 보여드려야 돼? 감안해서 보유해라.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현대차로 해가지고 검색해서 보세요. 자동차 쪽, 내가 무방에서 여러 번 해드렸어요. 조정 나오니까 감안해서 보유하라. 그리고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더 산다 그랬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22만 원 밑에서 더 샀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22만 원 가격대로만 치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처음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20%가 넘어요. 24%쯤 나와요. 지금 수익률. 여기서만 샀어도. 근데 우리는 어디 샀어? 내가 19만 원 다 기억나시죠? 19만 하잖아. 19만 원 샀으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계산해봐요. 알아서. 여러분도 얼마큼 나왔는지 계산해보세요. 조정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조정 감안하고 밑에서 더 사겠다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기분 좋았던 게 뭐예요? 4월 달에 조정 나올 때 배당금이 딱딱 들어와 주네. 땡큐 베이 많지 아닙니까? 그죠? 네. 배당금으로 더 사고 돈 들어온 걸로 더 사고 차익 실현한 걸로 더 사고 그렇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 비중이 작으면 계좌의 기여도가 작아져요. 몰빵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한 종목을 뭐 50%, 100%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도주 포트폴리오가 딱 떨어져 나왔을 때는 우리 전차 군단이니까 7종목만 해도 돼요. 8개 해서 뭐 삼성전기 집어넣어도 되고, 네. 그렇게 집어넣어도 된다니까요. 삼성 SDS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매수가 지금 안 돼버렸어요. 근데 타이밍 놓쳤어요. 여기서 조금 욕심부리다가 매수를 못 해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AI 관련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또 더 움직이게 생겼죠. 네.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팔아먹고 나서는 이제 매수하기가 애매해지는 거. 이거는 제가 욕심을 좀 부렸죠. 팔아먹고 밑에 다시 삽시다. 요때 왔을 때 기다리세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매수 못한 거지만,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잘 못 올라가는 이 소부장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잘 못 올라간 것도 아니야. 다 수익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권이야. 왜냐면 내가 고점 라인 지금 여기 저점에서 걔네 어떻게 한 거예요? 저점에 사가지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 의견 드린 거잖아요. 요 구간 대비했을 때 지금 손실이진 않아요. 매수가 근처일 뿐이지. 근데 여기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으로 친다면 다 수익이야.
손실이 난 소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왜 힘들어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이거 왜 못 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나고 나면 더 올라가 있겠지. 그죠? 지나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죽지 않았잖아. 아니 아빠가 잘 나가는데 애들이 뭐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겠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계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만약에 소부장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주가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립니다. 장난거 아니야.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 아이씨 또 떨어졌어. 좀 더 내려오지? 또 더 살까? 아, 돈이 없네. 이런 식만 생각하는 거지.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게 짜증나는 거지. 주가 떨어졌다고 짜증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오케이, 오케이. 더 들어와. 들어오면 더 산다. 네. 내가 언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대차 떨어질 때 내가 뭐 매도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뭐 수익률 까먹었는데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이 주도주에 대한 확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고. 확신할 수 없으면 주식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는 주식은 절대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죠.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현대차 지루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올라가네요. 한두 번이야? 현대차 지루해서 팔았어요. 조정 나오니까 수익률 깎아줘서 팔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괜히 팔았다는 생각 들잖아.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해드렸어요. 좋은 주식을 이제 뭐 주도주라고 부를게요. 이 주도주를 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승장을 제대로 만나서 얘네들이 주인공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 세자 잠든다고 그랬지. 돈을 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돈다발 확 집어넣으면서 먹고 떨어져!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꽉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꽉 붙잡고만 있으면 돼. 버스 손잡이 같은 거예요. 꽉 붙잡고만 있으면 버스가 급정거를 하든 옆으로 쏠리든 뭐 어쨌든 간에 나는 쓰러질 일이 없다는 이야기지. 네. 어제 같은 데 사지 마시고 제발 좀 쌀 때 좀 사잔 말이에요. 쌀 때. 몇 번씩만 사도 돼요. 돈이 뭐 맨날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쌀 때만 사면 되잖아요. 쌀 때. 내려왔을 때. 그죠? 걱정스러운 주식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싸게 샀다는 얘기야. 그리고 비중이 많다는 이야기죠. 멀리 보는 주식들은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팔아먹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타이밍이 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고작 이런 거 올라온 걸로 옆으로 뭐 빠져서 뭐 주가가 시세가 끝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와줘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이런 거 나와줘야 돼요. 몇 배 올라간 거야, 이거? 3배 올라갔어요, 3배. 300%.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지금 19만 원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60만 원까지 한번 가보면 끝날 수도 있겠지. 60만 원까지? 60만 원쯤 가면 또 흥분해갖고 들어올라나요? 현대차 50만 원 가면은 그때 돼서 매수하려고 들어오겠죠? 그러지 말자. 우리는 방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지 말자. 이제는 확 들어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현대차의 상황이 뭐 어떻게 다르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공짜 종목을 만드는 건 괜찮아요. 네. 100% 이상 나와서 공짜 종목 만들어 가지고 요쪽 공짜 놔두고 이거 다시 재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한 20-30% 먹고 전량 팔아먹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실적도 계속 좋아요.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그것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배당도 더 많이 주고. 이번에 1 분기부터 배당도 늘어났잖아요. 붙잡고 계세요. 잘 들고만 계십시오. 주식 매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놀아도 됩니다.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뭐 계속 뭐 신규 매수 뭐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데 사 가지고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종목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쪽에 힘이 실렸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것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번 그런 거 계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계좌 들여다보세요. 그지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그지 같은 거 무조건 있어요. 내 계좌에도 그지 같은 거 있어. 신경도 안 쓰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주도주 패턴이 치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계좌 지금 플러스 넘어갔잖아. 플러스 넘어간 계좌가 이만큼 커지고 나서 얘네가 꺾일 때쯤 되면 일괄 매도 쳤을 때 티도 안 나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티도 안 나게 없어집니다. 그런 마이너스쯤은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시대가 세상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열리면 여러분들 맨날 맨날 지리는 날이 온다. 이 지렸, 지렸. 네. 이모티콘 한 번씩 올려 보세요. 지렸. 네. 이거 이모티콘 보고 한 건데. 네.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취약한 단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조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없어. 도망치려고 그래. 떠나려고 그래.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최고점에 달았었던 최절정에 달했어. 그 시점보다는 계좌가 좋아졌겠죠. 솔직히 시간 지나오면서 여기 2022년도 8월, 9월 달보다 계좌가 더 나빠지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계좌가 점점점 나빠져 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근데 안 계시죠?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계좌 나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손절하고 네. 뭐 2차 전지 고점에 또 들어가서 또 지금 반토막 나고 뭐 이런 분들은 계좌가 미쳐버리는 계좌가 있죠. 네. 손실이 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또 손실이 더 커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구나를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안 돼. 누가 여러분들을 그냥 잘 되라고 여러분들 계좌를 막 그렇게 보살펴 가지고 올려 주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수익으로 만들려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어렵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똑같은겨. 저 감이 내 입으로 쏙 떨어지겠지? 감이 떨어지기 전에 굶어 죽어. 무슨 얘기냐?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겠지? 상승장이 이미 끝나서 또 조정 들어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떨어져.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뭐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사람. 시간만 지났어. 10년 동안 제자리야. 또 10년 동안 마이너스야.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미 이제 3년 정도 지났어, 조정이. 이제 3년 정도 지났어. 3년 지났는데 아직 마이너스야. 3년 동안 여러분들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하려면은요. 그냥 타이밍 이 타점 잡아 가지고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뭐 5%대 팔고 다시 밑에 사고 뭐 하루에 5%씩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사 놓고 가만두면은 알아서 올라가면서 수익도 주고 배당도 주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하시자고. 이거 하시잔 말이야. 왜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하지? 그냥 하시자니깐요. 가만 놔두면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비중 쪼끔씩 더 더해 주고 그러면 배당도 타박타박 주고 수익도 계속 유지하고 나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못 팔아서 안달이고 그냥 뭐 잘 있는 거 그냥 못 팔아 가지고 안달이고 뭐 이상한 거에 막 비중을 더 실으려고 하고 있고 뭐 급등주 쫓아가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갔을 때 매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죠? 다 아는데도 이상하게 머리도 이해해. 가슴도 이해해. 근데 손이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손을 묶으란 말이야. 손을 칵 묶어 가지고 그냥 이거 먹어 그렇게 먹어 버려야 되는데 손을. 이 손이 문제야, 손이. 이 손가락이 문제지, 손가락이. 마음은요, 자꾸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참아 보세요. 팔고 싶은 주식이 있을 거나 사고 싶은 주식이 막 생길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참아 보세요. 나도 사고 싶은 종목이 없겠어요?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저거 테마 죽이는데? 아 쪼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사 볼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매매는요. 맛을 들리게 되면 그거는 마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타를 쳐 가지고 그날 뭐 오늘 내가 매수를 했어. 상따를 했는데 다음날 점상에 가 버렸어. 2번 가 버렸어. 한 번에 그냥 이틀 만에 50% 수익을 얻어 버렸어. 그거 딱 팔았어. 그 짜릿한 맛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런 그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거 답답해서 못 갖고 있어. 하이닉스 못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뭐 100% 수익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부터예요 이게? 네? 작년 초잖아. 작년 초요. 100% 수익 나온 게 작년 초라고. 1년 됐습니다. 1 년이 좀 넘은 거지. 1 년이 좀 넘은 시간 이거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욕심을 자꾸 부리지 마세요.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비교하면서부터는 뭐가 되느냐? 불행이 시작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잘생기고도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죽여줘. 엄마 친구 아들은. 옆집 남편은요 돈도 잘 벌어오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냥 맨날 스윗스윗해 가지고 요리도 잘하고 막 애들하고 잘 놀고 막 난리가 아니야. 뒷집 뒷집 아줌마는 네 아줌마인데도 그냥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그냥 미스 코리아에다가 요리도 잘하고 그냥 남편 내조 잘하고 돈까지 잘 번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 없는 가상의 인물하고 자꾸 비교를 해. 그것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 걔는 완전 개판이야. 내가 낫지 않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나를 이 자존감을 없애는 거야. 자존감이 없으면은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네? 잘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건 뭐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몰랐던 것을 잘하는 겁니다. 몰랐던 거. 무슨 얘기냐? 주식에 대해서 원래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그다음에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 장기 투자.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복리의 마법이니. 이거 잘하시는 거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거 잘하시잖아.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참고 기다리는 건 정말 잘하지 않아요? 여기 고점에서 사 가지고 여기까지 밀려서 그렇게 꽉 참아 왔던 거 그걸 잘하시는 거잖아. 아니 내 방송 들어도 하라는 대로 안 하시더라고. 내 방송대로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셨잖아. 안 하시면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죠? 물론 내가 얘기한 대로만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 하면은 확실히 더 안 납니다. 보고도 안 해. 검증하고 솔직히 근데 검증할 시간은 지났다. 그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멀리 보는 계획을 자꾸 세우세요. 앞에 걸 자꾸 보게 되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멀리 놓고 보시면 이게 나하고 손하고 거리가 멀어. 그러면요. 이 전체가 다 보이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멀리 보는 거요. 그죠? 손실이 돼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매도 금액 대비 수수료니깐요. 거래 금액 대비 수수료입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5천만 원이 됐어.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거고 또 뭘 내야 돼요? 농특세. 네. 이런 거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0.3인가 나오죠? 네. 수익 내고 팔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상승장이라고 내가 몇 번 말해요. 상승장입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2,800 언제 옵니까? 국장 망합니까? 막 얘기하지만 안 망하고 2,800 오고요. 3,000도 가고요. 더 많이도 갑니다.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잘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참고 기다리십시오. 최소한 손실은 안 볼 겁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지금. 좋은 시장입니다. 왜 자꾸 팔어? 왜 자꾸 기회를 놓쳐요? 왜 자꾸 뭔가 스스로를 부정해? 왜? 길이 뻔히 보이는데요, 지금. 쉬운 장이라고 그랬죠. 쉬운 장. 올라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앞으로 올라갈 거 다 알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삼성전자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개판 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다시 적자로 갈 것 같습니까? 네? 현대차가 갑자기 적자로 바뀔 것 같아요? 몰라. 천재지변으로 해서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지구 반쪽이 날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이 세계 뭐 3차전이 일어나가지고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 같이 그런다거나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그냥 탱크 끌고 3파선 넘어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사실 용가리 통뼈도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갑자기 뭐 이란에서 뭐 핵미사일 날아가고 뭐 미국에 뭐 어디 월가를 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은 다 뭐 어쩔 수가 없겠지.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시장에게는 호재만 있습니다.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지랄 맞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지랄 맞을까? 여러분 힘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힘들어 하라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지금 이럴 때요? 그래야지 팔 거 아니요. 네? 그래야지 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왜 잘 못 가요? 잘 못 가는 건 아니지 솔직히. 잘 가잖아요. 가기는 잘 갔어. 삼성전자 수익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지랄 맞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수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개인들이 지금 신뢰가 바닥이야. 삼성전자 오른다고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조금 오른다고 또 현대차 뭐 사야 된다느니 하이닉스 사야 된다는 이런 얘기 나오더만. 그러면 또 조정 나와요. 그렇게 보세요.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런 뉴스 나오죠. 그러다가 또 조정받아. 그러면 이때마다 사가지고 손실 나고 이때마다 사가지고 손실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개인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판 건 누가 산다고? 개인들이 팔아먹은 건 누가 삽니까? 내가 사지. 네. 여러분들이 파시는 건 다 제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금이 없잖아요. 우리만 사는 거야.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팔아먹는 걸.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에게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팔아먹고 있는 거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요. 맞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서 손실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형주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사고 있는 이유는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나 쉬운 거야. 지금은 굉장히 쉬운 장이라니깐요.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 쉬운 장이라고. 쉬운 장. 쉬워. 쉽죠? 쉽잖아요. 삼전 배당금으로 뭐 샀을까? 이번 1분기 나온 건 아직 안 썼어요. 네. 1분기 나온 건 아직 안 썼고 지난 기말 배당금 나온 거는 현대차 EUB 또 샀지. 네. 삼성전자 또 샀지. 네. 하이닉스 안 샀어요. 타이밍이 없어서. 현대차, 기아 이런 거 다 샀죠. 네. 그때 분기 배당 나온 거는 자동차에 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번에 올랐을 때 수익이 좀 더 커졌습니다. 비중도 더 커졌고요. 쉬운 겁니다. 네? 수급이 빠방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매집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매집이잖아, 매집. 돈도 안 되는 거에 왜 돈을 쓰고 있겠냐고. 돈이 되니까 쓰는 거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평단가가 얼마겠어요? 77,000원, 78,000원 그런다니까요, 지금. 얘네들이 겨우 본전에서 지금 이 가격대 유지하려고 이 미친 듯이 그냥 작년 초부터 그냥 매수를 엄청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계속 샀기 때문에 평단가가요, 7만 원대 위로 훅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 조정이 막 2달씩 나오고 막 1달씩 나오고 사람 지쳐버리죠. 여기 3달 조정이었어요. 이번에 조정도 지금 1달째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쳐버리죠, 벌써. 근데 이걸 크게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니까. 봐요. 주기가 너무 뚜렷하지 않아? 주기가 너무 뚜렷하죠? 주기가 너무 뚜렷해. 삼성전자가 그런 애예요. 주기가 너무 뚜렷해. 이번에 상승 랠리도요. 이평선 크게 벌어져서 나중에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난번에도 이거 AI가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 웃기지 말라고 했지. 뭘 한 게 있어야지 말이야. 그냥 막. 네? 하이닉스가 상투예요? 이제 20만 원 갔으니까 상투입니까?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끝. 멀었어. 20만 원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8만 원에 매수할 때 제시해 드린 목표 주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물어보시면 답변 못 해드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판단을 하세요. 내가 사라고 했다고 사고 여러분들이 뭐 팔아야 했다고 팔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저의 생각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저 거시기 이거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이제 3천 가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또 뭐 흥분도 하시겠지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계좌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팔아먹을 때가 되면은 저한테 놀림 많이 받습니다. 네. 헐랄랄랄랄랄랄랄랄. 신규 종목은 아직은 안 해요. 네. 그냥 소부장하고 전차지. 전차 군단입니다. 전차 군단입니다. 아니 주도주가 지금 아직도 싼데 뭘 다른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굳이 이것저것 헤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만 그냥 가지고 갔을 때 다른 것들 신규 종목도 이것저것 찔러낸 것보다 수익률 좋지 않아요? 수익률 좋아요? 아니잖아요. 뭐 단타를 쳐 가지고 운 좋게 뭐 몇백 프로 먹었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 아니 그냥 여러분들 계좌가 왜 좋아졌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왜 좋아진 거예요? 왜 플러스로 넘어간 거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ST7. 네. 우리 성투칠성 때문에 간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성투칠성 아닙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관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움직임이 나올 때. 어차피 지금은 주도주의 장이니까. 성투칠성 때문에 계좌가 플러스로 간 거잖아.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다른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죠? 다른 거 뭐 열심히 사 가지고 수익 났어요? 이것만 보자고. 다른 거 열심히 사 가지고 계좌가 플러스가 났냐고. 그거 아니면 헛방 아닙니까? 열심히 사 가지고 뭐 결과가 있냐고요. 없으면 헛방이라고. 다른 것들 사서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자. 비중을 많이 실어 가자 얘기해 드렸잖아. 계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살 돈이 아깝지. 왜냐면 여기다 더 실어 줘야 되니까. 가격이 쌀 때마다 더 사야 되니까. 올라가기 전에 더 많이 내가 비중을 단 한 주라도 더 많이 보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단 한 주라도 더 사게 된 게. 또 아쉬워할 거예요. 더 많이 못 산 거에 대해서. 다른 거 이거 다 손절해 가지고 여기다 몰빵 칠 것.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누가 도움이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잖아요. 나는 아직도 걔네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에 비하면 지금 비싸요. 네. 비싸서 아직은 이제 뭐 매수 타이밍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매수를 계속 잡았거든요. 13만 원대까지. 근데 이 이후로는 지금 매수를 안 잡고 있거든요. 8만 원대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박스가 하단부터 계속 매수 몇 번 이런 것들은요. 한 열댓 번씩 사잖아요. 비중을 계속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도주를 가지고 가는 거, 잘 가는 주식을 계속 키우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정리해서 넘어갈 때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네. 전차 군단이 주도주예요. 다른 데서 주도주를 찾지 마세요. 다른 주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주도주일 것 같아요? 전차 군단이 아니면 뭐가 주도주입니까? 다른 주도주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력주요? 전력주예요? 전력주도 우리가 중간에 저거 뭐야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전력주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말씀드렸죠. AI가 최상단에 있는 이 생태계의 최강자라고. 네? 이게 최강자예요. 지금은 AI가 최강자입니다. AI를 모르고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뭐 거품이니 상투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 곤란하다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데이터 센터고 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솔루션이고 뭐 전력주고 뭐고 네, 다 AI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바로 밑에 먹이 사슬의 최강자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얘기했죠. 엔비디아만 AI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까지 AI 다 합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만 해도 지금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다른 애들은 하이닉스 거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디 거 사야 되겠어? 그거 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도주는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이 주도주예요. 시장의 중심이. 얘네로 인해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이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테마주예요. 전선주들이 열심히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화장품 열심히 올라간다고 주가 올라가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테마야.
그거는 테마입니다. 옛날에 2000 여기 2004 년도 이럴 때는 뭐가 주도주였어요, 2004 년도. 해운주, 조선주가 시총에서 상위를 짱 먹었잖아요. STX 이런 것들. 짱이잖아. 짱 먹었잖아. 테마가요, 다 나쁜 게 아니야. 테마자만 붙으면 경기해 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분이, 이 테마가 나쁜 게 아니라 어 주도주와 테마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 있잖아. 뭐 이제 무슨 테마라고 해 가지고 딱 이게 이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어. 얘네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변동성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테마가 잘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LED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LED 테마 이런 거. 응? LED 테마요. LED 테마가 몇 년간 올라갔어요? 이거 거의 한 10년 넘게 올라갔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방송할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최소한 알고 가자. 그죠? 눌림목이 뭔지, 이평선이 뭔지, 종별이 뭔지, 조정이 뭔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격이 뭔지, 뭐 이런 하나도 모르고 매도만 알아도 사실 주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들려오는 소리에 귀가 얇아져 가지고 팔랑팔랑 대다가 결국에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네. 간다고 오버했을 때 위쪽에서 매수하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하이닉스를 막 오늘 사 버린다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현대차 막 어제 올라가니까 막 어제 삼성전자, 내가 그 얘기 해 드렸잖아. 삼성전자 86,000에 산 사람 빨리 또 나와요. 또 고통받아야 돼. 86,000에 사 가지고, 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올라갔을 때 그냥 흥분해 가지고 막 사 버린다고. 이 어려운 걸 또 해낸다고. 86,000원에 산다고. 85,000원에 이거 뭐 얼마 며칠 있지도 않은 거 이걸 해낸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85,000원에 사신 분들. 네? 이게 어려운 걸 해낸다고. 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끈기를 밑에서 좀 해 보세요, 밑에서.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 보시라고. 이 어려운 것도 해내는데 바닥에서 사는 건 왜 못하고 있을까? 네? 생각을 쪼끔만 바꾸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자꾸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좀 뒤집어 봐요. 뒤집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매매가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매매하기가 이게 마음이 안 내키죠? 마음이 안 내키실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고 나면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어렸던 시절이잖아요. 어렸던 시절이 가장 좋아 보여요. 그때 샀더라면이지만 실제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끔찍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마음의 심적인 부분에서의 자신감을 좀 얻는다거나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우리가 체크를 해 줘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돌아서는 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요, 5만 원대, 6만 원대 이게 매수를 못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삼성전자 매수하는 사람 봤어요? 다 그냥 죽었다고 그랬지? 삼성전자 매수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다 돌아다녀 봐요. 삼성전자 이럴 때 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아무도 없었어요. 꿋꿋이 나와 가지고. 네. 야, 되도 않는 한복 입고 그냥 막, 네, "성기자가 간다." 그런 거 해 가지고 막 모두가 2차 전지에 미쳐 있을 때도 유튜브 방송 나가 가지고도 얘기했잖아요. AI 쪽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무도 없다고. 지금도 못 사,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내가 언제부터 삼성전자 추천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이때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양심이 있다면 지금 매수 못하지. 새로 지금 살까요? 뭐 못한다고. 멀리 보세요. 내년 요맘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조금 건방져 있을 수도 있어요. 깁스하면서 이렇게 네 병원 침대에 누워 가지고 깁스해서 "아우 목이 안 움직여." 돈으로 막 부채질하고 "날씨가 좀 덥죠?" 그래서 돈으로 부채질하고 뭐. 네. 아유 그냥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스테이크 썰라고 미국에 갔다 왔다. 뉴욕 스테이크 먹으러 뉴욕에 갔어요. 네 뭐 이런 거 한다고. 라면 먹으러 일본에 가는 거고 막 그런다고. 마라탕 먹으러 중국 갔다 오고 예? 뭐 또띠아 이런 거 먹으려고 프랑스 가고 막 그러는 거요 그냥. "아유 우리 뭐 외식을 오늘 저녁은 좀 사 먹을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스파게티 먹으러. 피자 먹고 싶어요. 이탈리아로 가자." 이런 거 한다고. "돈 좀 벌자." 네? 가만히만 계셔도 돼요. 피자 먹으러 이탈리아 가 보셨어요?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요." "야 짐 싸. 비행기표 바로 예약해 가 이탈리아 가는 거." 현지에서 먹고 와야지. 피자만 먹고 오는 거야. 솔직히 근데 유럽은 쪼금 머니까 일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일본에 가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 비행기값 200,000원 300,000원 쓰는 거 아깝지 않을 수 있다니까. 뭘 하시면은요. 투자를 잘하시면. 아시겠죠? 뭐 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있어. 근데 피자헛도 맛있잖아요. 도미노 피자 이런 거 맛있잖아요. 음. 말을 하자면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뭔가 막 수익으로 기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뭐가요? 사는 게. 이렇게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더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유료 방송에서 많이 해 드리는 거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따블리 님도 네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점 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좋은 주식들 절대 팔지 말고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립니다. 네. 매도에 대한 이야기 무방에서 한참 떠들 겁니다. 한참 떠들 거예요. 왜냐면 주도주들은 매도의 시기가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도 갑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시기가 나올 때 제가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 또 흥분해 가지고 사지 말고 그때 쪼끔씩 팔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주식은 쉽게 쉽게 하자고요. 그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가셔도 돈을 버는 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가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좌 신고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 보세요. 계좌 신고가라는 거는요. 내가 이 물린 것을 모두 다 해소를 하고 더하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올라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 지금 보세요. 전고점 여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좌가 플러스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아직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이제 플러스 나왔다는 것은 뭔가가 달랐다는 얘기겠지. 그죠? 오늘도 보면 그래요. 막 그냥 뭘 중간에 팔았어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 드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웃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들 주소 적어 놔요. 가정 방문을 독하게 해 줘야 되거든. 특검 들어가요, 특별. 그 압수수색 들어가 가지고 계좌를 막 해 가지고 그냥 막 그냥. 자 아무튼 잘들 버시고요. 내일은 일단은 주가가 좀 떠서 시작하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빵 쳐 주면은 반도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에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좋은 주식으로 돈들 많이 버시고 더 좋은 네,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